예. 아이고, 갑자기, 예. 갑자기 끊기는, 예. 이제 갑자기 끊기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적응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예. 그냥 약간 프로그램의 오류인지, 예. 맥북의 운영체제 오류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그래서 결국은 핵심 전제는 어떤 요거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아와 어떤 사람의 비교에서 어떤 차이는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뭐 뭡니까 20년만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20년만 살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유전자 조작을 해서 항상 아이로만 산다든지 뭐 가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유전자 조작을 해서 항상 아이로만 사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 너는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아이로만 사니까 너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예.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세까지만 산다. 20세까지만 살기 때문에 너는 또 실험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무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이 논리를 그대로 배아한테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잠재력은 없지만, 발달 잠재력은 없지만은, 뭐, 배아로 계속 생존하는 경우라든지, 잠재력은 있지만은, 뭐, 생존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아를 조작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아이는 그렇게 하기 곤란하지만 배아는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은 그때의 전제는 뭐겠어요? 그때의 중요한 전제는 바로 이것이 된다는 것이죠. 즉, 잠재력을 가진다는 것이 배아 자신에게도 좋고 이익이 된다. 좋다, 이익이 된다는 여기서는 뭐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조작을 해서 잠시만 생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아로서만 생존한다 할지라도 이 배아를 가져다가 쓰기는 곤란해지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전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뭐겠어요? 잠재력은 있지만 잠시 생존하거나 잠재력이 없고 배아로만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이런 배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서 어떤 유익한 결과를 내는 것이 허용되겠죠. 예. 그래서 바로 요 전제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전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런 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력을 가진다라는 것이 배아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다. 혹은 뭐 이익이 되는 것이다. 배아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 관심이 있다라는 요 전제를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를 도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잠재력이 없는 거,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력이 없는 배아를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설령 잠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배아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예. 요런 두 가지 결과가 다 허용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요 전제, 잠재력을 가지는 것이 배아 자신에게도 뭐 좋다, 이익이 된다. 이 전제를 우리가 더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혹은 이 전제가 더는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잠재력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잠재력이 없다는 말은 인간으로는 이제 발달 안 한다는 거죠. 이 배아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두 번째, 설령 잠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배아를 사용하는 것도 역시 허용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이 전제가 뭡니까? 이 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설령 잠재력 있는 이 배아를 파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배아 자신에게 나쁜 것이다, 불이익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제를 거부하면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 결론이 다 허용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NC, 그죠. Non-creation 규칙과 Alternative Destruction 규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은 배아를 그냥 함부로 가져다가 계속 쓰자는 말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제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우리가 배아 줄기 세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불확실하거나 그것이 단지 추정된 것이라면은 우리가 또 뭡니까? 배아 줄기 세포 연구를 무조건적으로 지지는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의 이 논쟁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NC와 AD, Non-Creation 규칙과 Alternative Destruction 규칙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규칙에 대한 반론으로서 어떤 것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반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배아의 도덕적 중요성, 이 배아의 도덕적 중요성이 과연 사람과 맞먹을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쟁점에 대한 논의를 제가 아까 재미있는 가상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의 배아줄기세포의 논쟁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배아줄기세포와 관련된 논쟁이 이거밖에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규칙에 대한 논쟁은 적어도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요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뭡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아줄기세포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